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책을 읽어 드리거든요. 이제 주의하실 거. 먼저 연필을 준비하세요.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만 본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크 안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공부해야겠죠. 지금 기초 입문이라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유념하세요. 1월달 되면 이 책 말고 기본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기본서도 마찬가지예요. 연필로 제가 체크한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잖아요. 책에 무조건 밑줄 하세요. 무조건 밑줄.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체크한 것만. 그리고 안 한 건 시험에 안 나오거나 다음에 한다. 다 똑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자, 연필을 자 빼보세요. 지금부터. 책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먼저 140페이지 펴보세요. 140페이지. 펴셨나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른쪽 141페이지 시험에 안 나와요.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알 필요가 있는 것도 설명드리거든요. 볼 필요 없어요. 넘깁니다. 그런다고 막 책에 X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안 나온다 했지 X란 말 아닙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 오세요. 이제 상단에 제2장 권리 변동이 있고 아래 01번 권리 종류 써 있나요?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채권. 자, 채권 동그라미세요. 채권 동그라미. 제가 읽으면 무조건 밑줄 하세요. 자, 아랫줄에 밑줄 합니다. 자, 밑줄. 채권자가 자, 채무자 동그라미 사람에게 급부가 뭔가 하는 거예요.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이해가 있죠. 채권자 사람이 채무자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그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게 채권이에요. 아래 2번에 자, 물건 동그라미 물건. 자, 밑줄 하세요. 사람이 자, 물건 동그라미세요. 물건을 배타적 씁니다. 배타적이 타인을 배제한다. 같은 말이 독점적. 타인을 배제하고 독점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 밑에 이해가 있습니까? 자, 밑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등이라고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아, 이런 게 물건이구나.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위쪽에 참고 박스가 있나요?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자, 밑줄 하세요. 권리 주체가 있나요? 1번 권리 주체에서 동그라미 1번 자연인 써 있죠.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뭐 산에서 텐트 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숨 쉬는 사람을 자연인. 2번 법인은 무생물이죠. 법인이란 무생물이지만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오른쪽 밑줄. 법인은 설립자 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등기로 권리 능력을 보유함. 그러니까 밑줄. 다음 2번 사람의 능력 구분이 있나요? 1번 권리 능력 보세요. 지금 밑줄 하고 있죠?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모든 인간이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2번 의사 능력 보세요. 사물의 시시비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제정신이다. 그 아랫줄.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한다. 밑에 얘 보세요. 중증 치매 노인이 타인에게 하는 전재산 증여는 의사 무능력자 계약으로서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3번 행위 능력 보세요. 법률행위 가로열고 계약을 완전히 유효하게 즉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억 보세요. 자, 밑줄. 민법은 행위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그 다음 취소 동그라미 취소. 아까 취소 사유였죠? 취소 사유로 해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니은 보세요. 제한 능력자로는 먼저 미성년자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피한정 후견 개시 써 있나요? 씁니다. 이거 피한정이니까 피성년이죠. 그래서 씁니다. 피성년 후견인 쓰셨나요? 다음 가로 보지 마세요. 가로 건너뛰고. 그 다음 피한정 후견 개시 써 있죠. 씁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가로 건너뛰고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밑줄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강의 특징입니다. 저는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을 딱 찾아드려요. 거기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절약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혼자 설명하고 그냥 집에 가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설명드리고 공부할 내용을 딱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리고 찾아드립니다. 거기를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책을 넘깁니다. 자, 이제 145페이지 오세요. 145페이지. 상단의 03번에서 권리변동의 자 원인 동그라미 원인. 그럼 아까 법률 요건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따라 있죠. 밑에 박스 볼 필요 없어요. 중간쯤에 파란색 1번 법률 요건 개념 써 있나요? 동그라미로 자 밑줄.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법률 요건에 동원하세요. 이라고 한다. 2번 어떤 전제 조건을 갖췄을 때 원인 그걸 파란색 것이 다시 법률 요건 동그라미 그로 인한 파란색 법률 효과 동그라미 결과가 발생한다. 2번 법률 요건의 종류가 있나요? 자,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밑줄하고 있죠? 당사자의 그다음 의사대로 동그라미 의사대로 그러면 씁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의사를 표시하겠죠? 의사표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가로 열고 법률 행위 동원하세요. 밑에 예 밑줄 아파트 매매에 기여한 임대차까지 일단 밑줄 임대차까지 양괄호 2번에서 당사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의사와 무관하게 동그라미 씁니다. 그럼 여기는 의사표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의사표시 필요 없다 X 무관하게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것 가로 열고 법률 규정 동그라미세요. 그 밑에 얘 부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소유권 치다가 상속 법률 규정이라고 공부했었죠. 다음 넘깁니다. 147페이지 오세요. 147페이지. 이제 제3장 법률행위 우리는 법률 요건 중에 법률 규정보다 행위가 시험에 중요하다 그랬죠. 먼저 01번 개념 있나요? 자 밑줄 당사자의 일단 의사표시 동그라미 의사표시에서 법률과 이루어진 것을 총칭해서 법률행위를 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의 특징이다. 아래 02번 법률행위 자 요건 자 여기죠? 요건 동그라미 요건 밑에 참고 박스가 있죠. 자 법률의 요건에서 잘 보세요. 일반 성립 요건이 있나요? 일반이란 모든 행위에 공통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일반 자 성립 요건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밑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 모가지 당 모고 했죠? 셋 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 오른쪽 칸 일반 다음에 자 이걸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해요. 효력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 똑같아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 동그라미 칩니다. 그 밑에 줄에서 자 권리 능력 동그라미 의사 능력 동그라미 행위 능력 동그라미 가질 것이에요. 그럼 아래 칸 자 목적은 자 확정 동원하세요. 가능 동그라미, 적법 동그라미, 사회적 타당까지 동원하십니다. 마지막 칸 의사표시는 자 의사의 표시가 일치 동원하세요. 그 다음에 크게 칩니다. 하자가 없을 것 동그라미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자 능력이 두 가지 했거든요. 무효 취소했죠. 그럼 일단 네, 거기까지 있고 잠깐 이제 칠판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어떤 행위가 무효인가 취소인가 했거든요. 그럼 자 이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 1교시 때 민법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는 딱 네 가지. 아까 제 차 사가세요. 기억나죠? 중고차 내 차 사가세요. 제 차 사강 딱 네 가지예요. 다시 우리 시험 범위에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 여기 제 차 사가세요. 제 착사강 딱 네 가지입니다. 제 착사강. 나머지는 다 무효예요. 뭔지 몰라도. 여기 무효 있죠. 여기 네 가지 무효 있죠. 여기 없는 것도 다 무효예요. 여기 없는 것도 다 무효. 근데 취소는 딱 네 가지. 제 착사강. 그래 문제까지 아까 1교시 풀어봤잖아요. 기억 못하시네? 확인해볼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지금 이렇게 많이 했나요, 우리가? 시간 오래 걸리네, 이게.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했죠, 아까. 제착사강. 했던 거죠? 이렇게 항상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자,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예로 없고,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총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게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를 할지 말지 여기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이건 가볍게 들어보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함께 5억 원의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랬죠. 자,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소유권을 이전할 법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반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에게 뭘 해줘야 되죠? 그렇죠. 매매대금 5억을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의뢰에게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의무는 손바닥 앞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돈에 관해서는 누가 권리자죠? 매도인이 권리자고 매수인이 의무자입니다. 반대로 자, 소유권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 이렇게 권리 의무는 손바닥 앞뒤하고 똑같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거 둘이 원해서 한 법률행위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오렌지색 효력 요건을 다 갖췄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 말 없죠? 그럼 이건 오렌지색 효력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완전 정상, 완전 유효입니다. 그럼 완전 유효면 자기 의무를 다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넘겨야 되고 을은 돈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의 강제력을 빌릴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완전 유효라 자기 의무를 둘 다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자, 아까 우리가 무효 사유 중에 의사 무능자와 취소 사유 중에 그중에 미성년자 봤거든요. 자, 이제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5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죠? 매도인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5억이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이 만약에 의사 무능력 상태로 했다 해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이 매매는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나요? 그 취소가 아니라 재착사강 아니죠? 무효사입니다. 무효. 그럼 무효면 매매계약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자, 생각 잘 하세요. 무효라면 매매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립항을 전제로 효력 요건으로 와서 무효 취소 논한다 했죠. 아까 제가 위에 여기 적었잖아요. 불성립했거나 부존재하면 이쪽으로 넘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불성립 달라요. 불성립은 성립도 안 했죠. 무효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립했어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 잡으세요. 둘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한테 야 내가 술 한잔 쏠게. 몸만 나와. 택시비도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해서 둘이 술 마시거든요. 우리 일부러 갑을 술을 진탕 마셔요. 술을 진탕 먹여서 갑이 만취 상태에 빠졌다. 그때 뭔가를 꺼냅니다. 이거 X부동산 시가가 10억짜리거든요. 근데 5억짜리 매매계약서를 꺼내서 야 친구야 사인해. 갑이 그게 뭐야? 막 혀 꼬아지죠? 너에게 좋은 거야 해서 5억짜리 매매계약서에 갑이 사인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럼 성립했지만 의사는 무효 상태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니까 갑이 술에서 깨고 보니까 엄청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10억짜리를 5억에 매매했죠. 그럼 무효죠? 그럼 둘 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행 전이라면 갑도 소유권 넘길 필요가 없고 을도 돈 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고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무효는 이행 전에 둘 다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근데 갑이 술에서 깨고 보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행동을 했죠. 그럼 갑은 내가 만취 상태지만 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도 5억을 지급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 강의 들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바보야 이건 무효인데 뭐 하려고 이행했어?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그러더라고요. 받을 수 있습니다.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소유권을 갑이 뺏어옵니다. 그럼 을도 내 돈 내놓으라고 을도 반환 청구해서 5억을 받아올 수 있다. 결국 어떤 게 무효라면 둘 다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했다면 다시 내 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받아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갑이 이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고등학생 고딩이에요. 고딩. 이 고딩한테 X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예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부동산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날라리에 까졌어요. 폭주적이에요. 그래서 유흥비가 필요합니다. 유흥비. 그래서 엄마 몰래 부모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이걸 우리에게 5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해서 이걸 뭐 할 수 있다? 여긴 취소. 여긴 취소, 법정대리인 동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 사유죠? 근데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엄마한테 이거 들켰네요. 엄마한테 들키면 이거 뭐 할 수 있다? 여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봐보세요. 이 X가 시가 3억짜리예요. 그걸 내 아들이 세상에 5억에 팔았네요. 나보다 낫죠? 그럼 취소권 있지만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취소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서 취소하지 않으면 그 행위 그대로 유효니까 이행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잖아요. 그럼 유효가 되니까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 을은 5억을 줘야 된다. 그리고 갑은 3억짜리 소유권 넘기면 돼요. 갑 측에서는 3억짜리 소유권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이럴 리가 없죠. 내 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시가 3억짜리인데 이걸 세상에 2억에 매면 2억에 세상 1억이나 싸게 팔았죠. 그럼 불리하죠?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다? 엄마가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결국 무효가 되니까 무효. 이행 전이라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했다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헤어지면 돼요. 이렇게 이행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이행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취소했으니까 이행했잖아요.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 측에서도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소유권을 다시 갑이 가져갑니다. 그럼 을도 내가 준 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법정대리 동의였으면 이거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지금 3억짜리인데 5억에 팔았죠. 유리하죠? 그럼 취소하지 않아요. 그럼 이행한다. 그래서 을은 5억을 줘야 되고 갑은 3억짜리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3억짜리를 2억에 매매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럼 갑 측에서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럼 취소하면 이행 전에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행했다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건 1월달 할 건데 여기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2억을 반환해야 되죠. 이때 이거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이익? 현존이익만 반환한다는 특징을 1월달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날라리를 했죠. 2억 받아서 유흥비로 다 써버렸다. 유흥비로 다 탕진했어요. 그럼 현진이익 없죠? 그럼 10원도 안 줘도 돼요. 10원도 안 주고 부동산은 뺏어옵니다. 억울합니까, 오늘? 안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린애 데리고 부모님 몰래 이러게 하래요? 그럼 너가 더 나쁜 놈이라 얘는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다 써버렸다면 갑측은 10원도 안 줍니다. 이렇게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막상 돈을 받으니까 순진해서 2억 원을 통장에 그대로 모셔놨다면 그때는 2억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까지려면 확실히 까져야 되고. 아무튼 그 특징을 나중에 이럴 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능력편에서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죠. 근데 제한 능력장애는 취소 사유인데 그 미성자는 법정 동의 있으면 취소 못하지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이제 목적편을 하겠습니다. 목적편.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우리가 확가적타 이렇게 했잖아요. 확정가적타. 그러면 이제 확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책이 없네요. 너무 양이 적으니까 이건 기본세 나오니까 이건 저도 1월 달에 하면 되고 책이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 여기 가능하겠습니다. 가능. 그럼 자, 지금 이게 목적이 실현 가능하면 정상이죠. 우린 그걸 결하했을 때 비정상. 가능받으니까 불가능이거든요. 그 비정상을 우리 공부한다 했죠. 지금부터 불능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면 법이 관여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우리는 효력요건을 결하했을 때 그 비정상에 법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정상을 공부합니다. 그럼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하면 정상이라 법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걸 결하했을 때 이 비정상 여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가능 반대가 불가능, 불가능을 불능이랍니다. 근데 불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기 보신 것처럼 불능이 먼저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그럼 자 원시적 불능이란 처음부터 불가능이란 말이고
후발적이란 나중에 불가능 그 말이죠. 그럼 자, 시험에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럼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랬죠. 성립 안 하면 무효 취소 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겁니다. 반면 후발적 불능은 반대말 유효로 처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출제위원이면, 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면 둘 중에 뭘 시험에 내겠어요? 둘 중에. 원시적 불능 무효 누가 안 틀리고, 틀려도 이걸 이걸 틀리면 이걸. 그러겠죠? 불능은 무효 왠지 안 틀릴 것 같죠? 불능은 유효 왠지 틀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외우세요. 자, 그래서 휴입니다. 그럼 시험장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휴 하세요. 그럼 원시적은 거꾸로 무효 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가백이 만약에 제주도에 별장이 한 채가 있어요. 이걸 을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는 11월 5일 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별장은 며칠 전에 별장이 없어진 겁니다. 별장이 없어졌다. 11월 2일 날 별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매매할 당시부터 별장을 이행할 수 없죠. 이것을 원시적 불능. 계약 당시 이미 불가능이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지만 이건 무효로 처리합니다. 후발적은 금방 감이 오죠. 이건 날짜만. 자, 계약 체결할 때는 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 며칠 후에 별장이 없어졌다. 이로부터 며칠 후에 후발적으로 별장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 이행 가능했으니까 유효. 계약 당시 이행 가능했으니까 이건 유효로 다뤄요. 후발적이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해결 방법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계약법에서. 오늘은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책으로 오세요. 책은 150페이지. 자, 밑줄 준비합니다. 자, 중간에 04번, 가장 중간에 04번, 법률행위자 목적 동그라미. 이거 유효요건 써 있죠? 자, 그럼 1번, 파란색 1번 가능 동그라미 하세요. 그 아래 밑줄, 계약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불능 동그라미 불능이라고 한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회통념 동그라미입니다. 엄청 애매한 말이 나오는 사회통념. 사회통념이란 우리처럼 정상인이 생각하는 걸 말해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가로 열고 뭐라 써 있죠? 일반인에게 널리 퍼져 있는 권위랑 상식을 말한답니다.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걸 사회통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불능인가 가능인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한강에 결혼반지가 빠졌거든요. 결혼반지. 이걸 주워오면 1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한강물을 바가지로 다 퍼내요. 그거 딱 찾으면 되죠. 물리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 머릿속으로 가능합니까? 뭐 하늘에 있는 별을 따준다. 가능해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불능으로 본다. 이렇게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니라 사회통념 일반인들. 그 다음 그 밑에 박스가 있나요? 박스 파란색 제목만 밑줄. 원시적 불능 무효 동그라미 가로 열고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해 이미. 그 아래 칸 후발적 불능 유효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 후죠. 후 불가능입니다. 거기까지 딱 봐요. 오른쪽 칸은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자 법률의 목적은 확가적다 필요하죠. 근데 오늘 여기 확정과 가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날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부터는 다음 주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1월 12월 달에는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용어가 익숙해지면 책 읽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1월 달부터 기본서로 차근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 고정, 다른 강의 되면 어렵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어요. 저와 함께 딱 1년만 합격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